25, 25톤이죠. 25톤이 됩니다. 자, 요 5가지 정도는 에어예요, 에어. 이 5가지도 모르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자, 이게 애우기 귀찮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여기 반올림 해가지고 3m 50이다. 내 차는 높이가. 그 넓이 얼마다? 2700이다. 어? 넉넉히 잡고. 물론 이건 차체만 있기 때문에 더 돌출되어 있는 그 좌우 사이드 밀러는 뺀 저거예요. 차량 길이는 한 11m 정도 된다. 그다음에 축거는 한 4m가 좀 안 된다. 그리고 차량 총중량 이거 중요하죠. 25톤이야 내가. 총중량이 얼마야? 25톤. 그러면 내가 총중량이 난 25톤이니까 25톤 크레인이니까 25톤 정도 된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26톤도 된다. 이렇게 정도만이라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유에 대해서 찾아볼게요. 자, 이유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도로 주행 시, 예? 도로 주행 시, 자, 첫 번째, 높이.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화면이 안 나와요? 아, 또 화면 전환을 안 해놓고서 내가 또 이러고 있었네. 아, 참, 죄송합니다. 자, 들어오셨으니까 죄송해요. 다시. 아, 이거 또, 이게 저거를 못 해놓네. 자, 여러분, 잠깐만요. 저, 우리, 크로츠님 오셨으니까 설명 다시 처음부터 갈게요. 자, 자, 오늘 크레인 작동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배웠죠. 오늘은 크레인 재원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원표 보는 방법 되게 중요합니다. 예. 자, 크레인 재원표. 크레인 재원표는 굉장히 중요한데 두 가지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차량 재원표가 있어요. 차량 재원표에는 높이, 중량, 폭, 길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꼭 내 차의 높이, 중량, 폭은 자,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붐재원, 보조 붐재원, 그 다음에 붐재원이라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 학원이나 이런 데서 안 알려줄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차량 제한표. 내가 타고 있는 차가 25톤이냐, 50톤이냐, 100톤이냐. 내 차 크기, 사이즈에 대한 제어는 알아야 되거든요. 왜 알아야 되냐? 첫 번째, 높이, 중량, 폭, 길이가 있는데, 자, 높이는 언제 이게 적용되냐면, 굴다리라든지, 터널, 실내 같은데 진출입.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 현장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공사 현장도 들어갈 수도 있지만 건물 안에 공장 이런 데도 진출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작업자분들은 들어오라고만 하지 이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계산해서 알려주시는 분이 극히 드물어요. 결국은 내 차의 차체 높이를 알아야 현장에 가서 아니면 전화로 미리 그 공장에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의 높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미리 그 정도는 알아야겠죠. 우리가 현장 보러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내 차의 가로, 세로, 높이,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중량. 중량은 하천, 교량이나 복개천 아니면 시골 이면도로 등 이런 데를 다닐 때 내 차 중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이런 거에 바로바로 응대해서 또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차의 폭, 어떤 구조물 통과 시 상하부 조향이라든지 진출입할 때 필요합니다. 자, 길이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협소한 지역을 진출입할 때 고려해야 될 조건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준비된 사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높이에는 자, 지금 왼쪽 사진에 보면은 이런 화물차들도 아주 그냥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야, 여기 보니까 뭐야 어떻게 됐어요?
파손돼 있죠. 이거 생각 없이 지나가다 때려 받은 차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 천장 막 긁혀 있죠, 여기 다. 여기 보세요, 다 긁혀 있고. 자, 여기 보면은 통과 제한 높이가 딱 나왔어요. 3,600. 판매다 60이야. 자, 내 차가 높이가 얼마예요? 아시나요? 내 차가 높이가 얼마인지 알면 저기를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크레인 사무실에 배차돼서 크레인 기사가 될 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배차돼서 현장을 가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가시나요? 자, 길 다 아시나요? 다 몰라요, 처음부터는. 나중에 뭐 경력 1년, 2년 되면 길 대충 알겠지만, 그전에는 어떻게 내비를 키죠? 내비에는 다리가 있는지, 다리는 나오겠다. 다리는 있는데 그 다리가 몇 톤 제한 중량을 하는 다리인지, 아니면 굴박스가 있는데 굴박스 높이가 몇 미터 제한이 있는지 안 나옵니다. 사전에 가보지 않으면. 그렇다고 전날 오다 받고 가는 길을 다 일일이 그 요즘에 그 로드맵 그걸 다 보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침에 만약에 현장까지 딱 내비 찍어 보니까 30분 걸린대. 딱 그래서 한 40분 정도 시간 딱 넉넉히 잡고 막 갔어. 현장 다 왔는데 저런 굴박스가 딱 나타났단 말이야. 높이 제한 3m 60이래. 내 크레인이 갈 수 있나 없나? 어떻게 해? 어떻게 할까요? 물론 가는 방법이 또 응용 방법이 있긴 해요. 뭐 내가 딱 들어가려고 딱 앞에 재보니까 한 뭐 5cm 정도 닿을 것 같아. 이럴 때는 서스펜션을 싹 내립니다. 그러면 서스펜션 내렸을 때 얼마큼 내려가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 모르시죠? 예, 뒤에서 그런 거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런 응용 방법을 하고 나서 또 이런 데를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아니면 건물 안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높이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어차피. 자, 두 번째 중량. 내 차의 중량이 몇 톤인지 알아야 돼요. 자, 좌측에 이 다리에 보면 저 마을 가운데에 어떤 빌라를 지려고 연락이 왔어요. 주소 딱 찍고서 내비 찍고 막 열심히 왔습니다. 왔는데 저런 다리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뭐 아침에 뭐 8시까지 현장 들어가야 되니까 뭐 시간은 다 됐고. 근데 이 여기 현장에서 부른 이 작업자분들은 이런 다리를 건널 수 있는지 없는지에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승용차 타고 쭉 가가지고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크레인 기사가 만약에 여기서 이 다리가 몇 톤이 넘어갈 수 있는 제한 도로가 있는지, 제가 봤을 때 요거는 한 5톤에서 10톤 미만 차량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여기 제한 중량 표지판이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랬을 때 그냥 완전 난감이죠. 그러면 뭐 못 건너갑니다. 와라. 왜 못 오냐? 다른 차 다 왔다. 뭐 저번에 레미콘을 왔는데 너는 못 오냐?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예? 크레인 작업하고 동작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길 찾아가는 어떤 이 방법부터 많이 몸에 이제 배워야 됩니다. 예,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자, 그리고 오른쪽 볼게요. 자, 복개도로. 복개도로가 뭔지 아시는 분? 자, 복개도로. 자, 복개도로가 뭔지 아시는 분? 자,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만나봤던 크레인 기사분들 중에서 한 20, 30%가 모르시는 분이 계시고요. 특히 서울 시내길에서는, 자, 지금 사진에 보니까 차들 엄청 많죠? 이 도로 밑에가 하천이 지나갑니다. 하천.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하천 따라서 도로를 저는 게 많아요. 근데 그런 하천 위에 지은 도로들은 중량 제한에 저렇게 많이 돼 있어요. 우리 저기 25톤 크레인이 자중이 한 26톤 정도 되거든요. 근데 26톤이 이런 복개도로를 다닐 수는 있지만 중간중간에 다리인지도 다리가 우리가 다리 생기면 이렇게 보통 주변에 하천이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냥 도로가 쭉 이어졌어. 근데 여기가 복개천이래. 근데 과적 단속애들이 잡아. 왜 일로 지나가냐고. 왜요? 그냥 다리 없는 줄 알았다고. 그거는 이제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딱지 끊기죠. 저기 벌금 뭐 20만 원, 30만 원 정도 하죠. 그 사무실에 갖다 주면 좋아라 하죠. 참. 정말 요거 그러니까 자기 내 차의 중량에 대한 것도 굉장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거 가볼게요. 자, 내 차의 폭도 중요하다 그랬죠? 폭. 자, 여러분들 이런 동네 길을 만났어요. 자, 앞에 여기 폭 있죠? 여기 지나갈 수 있을까요? 내 차 폭이 얼마인지 알면, 자, 첫 번째 내 차 폭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여기 가서 차를 앞에 갖다 대서 지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 건물이 다 있는지, 아니면 이 여기에 바퀴가 바깥으로 떨어지는지, 그런 걸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두 번째, 차를 세워놓고 저 앞에 걸어가서 줄자로 이 도로의 폭을 줄자로 재보고, 아, 갈 수 있으면, 이제 갈 수 있겠구나 하고 가시겠습니까? 자, 보통 3m 내외 줄자는 항상 뭐 5m짜리 줄자는 하나 정도 갖고 다니시고, 이런 구조물 아니면 이런 좁은 도로 통과하실 때 꼭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서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차가 망가지거나 담벼락이 부서지거나, 아니면 이제 목이 개천으로 그냥 퐁당합니다. 자, 오른쪽 사진 볼까요? 자, 오른쪽 녹록길이죠.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물 고여 있습니다. 여기도 물 고여 있죠? 이게 뭐냐면, 자, 이 도로는 콘크리트 도로예요. 이 농로, 이 뚝방길에다가 흙바닥이 있는 데다가 그냥 와이어 메쉬라고 해서 십자로 깍두기처럼 돼 있는 와이어, 이제 얇은 철사로 만드는 그거를 깔아놓고 그냥 콘크리트 타설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저 끝에부터 여기까지가 집안이 튼튼하다, 다짐이 있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그 양력이 안 좋은 데가 덜어 있습니다. 그쵸? 덜어 있는데 큰 차들이 이제 왔다 갔다 화물차들이 지나가면 어디를 밟고 지나가나요? 중앙은 안 밟고 지나가요. 여기는. 자, 어디 바퀴가 어디로 지나가냐? 다 요 가해로 다 밟고 지나갑니다. 그럼 하중 받는 곳이 어디야? 이 가해예요. 근데 그 중에 이 콘크리트 밑에가 약하니까 그 약한 부분이 함몰되면서 요 부분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물이 고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크레인 타고 여기 지나간다고 쳤어요. 자, 일반 화물차보다 중량도 더 나가지만 축중량이 더 나가요. 축중량에 대해서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요거 지나가다 이게 땅이 더 꺼지면서 차가 전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내 차의 폭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네 번째죠, 이번에. 자, 네 번째, 길이. 자, 길이. 자, 제가 잠깐만요. 요거는 정말 중요한 설명이라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좀 지우고요. 자, 요게 크레인 제원표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기 R1이라고 있죠. R1. 자, R1의 요 반경은, 요건 뭘까요? 이 차가 90도로 된 도로를 오른쪽으로 꺾어져 갈 거예요. 꺾어져 갈 건데 앞바퀴를 오른쪽으로 조향을 최대로 했을 때 이 차가 돌아가는 이 궤적입니다. 이게 궤적이에요. R1. 자, R2는 뭘까요? R2 손 따라가 볼까요? 자, 바퀴의 궤적이 아니라 차체 끝 여기죠. 차체 끝. 요 끝에가 여기에요. 자, 여기 아까 이 바로 위에 뚝방길 여기라고 생각할게요. 만약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야 돼. 바퀴는 이렇게 타고 지나가는데 차체는 어떻게 된다? 이 바깥으로 약간 멀게 돈다. 돌 수 있어요? 없어요? 돌 수 있습니다. 그죠? 바퀴만 지지하면 되니까. 그런데 자, 보면 여기 R3가 있어요. R3도 있고, 그 다음에 R4가 있어요. R4는 뭘까요? 자, 붐입니다. 붐길이에요. 붐은 차체에서 이만큼 나와 있어요. 이만큼. 자, 차체에서 이만큼 붐이 나가 있어요. 이만큼이나. 하지만 이런 뚝방길에서는 허공으로 지나가는 거라서 상관없죠. 네, 허공으로 상관이 없어요. 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요 정도의 구간만 있으면. 그런데 조건을 달리 해볼까요? 우리가 뭐 저런 하천길 도로 조건만 있는 게 아니겠죠?
다음 조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다음 조건은 자, 앞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내가 진행하는 방향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있고요. 여기도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건물이에요. 자, 근데 여기 회전하려고 그러면 옆에 닿아요, 안 닿아요, 붐이?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갈 방향은 여기에요. 우리가 가고 싶은 데는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이 붐이 걸려서 여기 못 가죠. 건물에 걸려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겠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 뭐가 있을까요? 붐, 붐을 들기. 자, 붐을 수직으로 쫙 세울 수 있겠죠? 수직을 언제까지 세우나? 요거를 붐을 들어서 요거를 이렇게까지 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붐을 이렇게 들면은 앞에 벽이 있더라 하더라도 지나갈 수 있겠죠? 자, 붐들기. 자, 붐들기를 해서 여기를 지나갔는데 조건이 하나 더 생겼네. 여기에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지나가는 이렇게 브릿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붐을 이렇게 들고 지나갈 수 있어요? 못 걸려도 안 되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지나가느냐? 자, 두 번째 방법. 역주행. 후진으로 들어간다. 자, 후진, 이게 지금 차가 붐이 앞에 있다고 칠게요. 근데 이거에 반대로 빠꾸로 들어간다고 쳐요. 빠꾸로 들어가면 붐이 이렇게 나오겠죠? 붐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빠꾸부터 들어가니까 차체만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돌아 들어가겠죠? 그러면 들어가는 순간 붐은 어디를 향한다? 붐은 여기를 향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를 향하겠죠?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해서 후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후진으로 들어가는 방법 외랑 말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이거는 응용이에요. 응용. 이거 참 요거는 크레인 뭐 한 5, 6년 5, 6년 차 되면은 하는 중요한 자기 팁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전방으로 들어가되 상부 회전을 합니다. 자, 크레인 키가 왔을 때 붐이 닿죠? 붐이 닿는데 안 닿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붐이 이렇게 가게 상부를 회전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상부가 이렇게 되겠죠? 우리 전차를 상상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하부가 이렇게 꺾어져 가요. 근데 이 각도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이 붐이 여기 벽을 이렇게 대이겠죠. 이렇게 대이기 전에 다시 붐을 일자로 펴줍니다. 그러니까 하부는 하부대로 운전 조향해서 가지만 상부는 회전을 오른쪽으로 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상하부 하부 동시로 동작해서 요 구간을 요런 이제 좁은 구간을 협소한 구간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높이랑 그쵸? 아까 이런 데 높이도 중요하고 중량도 중요하고 폭도 중요하고 길이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결국엔 자, 요런 것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내 차에 대한 재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하나로 표현하면 내 차의 높이가 얼마냐. 자, 3475. 이거는 25돈 타다노 기준이에요. 3475cm예요. 밀리미터. 그거 그냥 이렇게 뭐 숫자까지 외우기 귀찮다. 그러면은 3m 50 정도 된다. 넉넉히. 뭐 한 25, 20 근데 나중에 요거 25cm도 되게 요거에 25cm도 되게 중요한 숫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 한 10cm, 5cm 내외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다음에 차량 넓이 얼마다? 2620. 네, 이거는 뭐가 빠진 수치냐? 이거는 사이드 밀러. 사이드 밀러는 이 차체보다 더 나와 있죠? 미러. 아우, 참 이거 펜을 하나 사든지 해야지 글씨가 그냥 개판이네. 그다음에 차체 길이 대충 알아야 되고. 네, 축거 이거는 타이어 이 요거 있죠? 여기 요거랑 요거 거리를 축거라고 하거든요. 회전 거리를. 요거 나중에 응용되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차량 총 중량. 요 중량에서 보면은 뭐 25톤이죠. 25톤하고 400, 500kg 정도 더 되네요. 그럼 이걸 반뚝 자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한 12. 아이고, 잠깐만요. 반뚝 자르면 한 12.5톤 정도 되겠죠? 한 축당. 이거 중요합니다. 이 숫자를 내가 괜히 적는 게 아닙니다. 자, 내 차량에 대한 대략적인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건. 그걸 왜 알게 됐냐? 왜 됐냐면 우리가 도로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4200 이게 뭘까요? 4200 이거는 도로교통법상 4m 20 모든 구조물 뭐 신호등이 있을 수도 있고 전선이 있을 수도 있고 간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무슨 그 고가차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육교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모든 도로 위로 지나가는 구조물들은 4m 20 이상으로 만들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물론 나중에 보시면 5m 저기 내가 그때 보니까 5m 50인가 하던데 뭐 새로 만든 구조물들은 다 이걸 지키는데 옛날에 생긴 구조물들은 요거 미만이 많아요. 아까 처음에 내가 사진 보여드렸죠. 요거 중에서 이것처럼 3600 이거는 3600을 만들려고 이 도로를 만든 게 아니라 이 도로를 설계할 당시에 이렇게 해도 차들이 여기를 지나가는데 소통에 문제가 없다 하고 만든 건데 이게 경부고속도로 지나가는 합으로 지나가는 도로거든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차들도 커지고 교통량도 많아지다 보니까 바뀐 거지. 그지? 이거는 이제 뜯어 고치려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아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 3200은 또 뭘까요? 3200. 이건 높이라 그랬죠? 이건 폭입니다. 자, 도로교통법상 한 개 차로의 폭이 3m 22. 저기 고속도로는 3m 60이고요. 뭐 4차선 이상 도로는 뭐 3m 40이고 한 차선당. 그다음에 일반 도로는 3m 20 이상 돼야 돼요. 그런데 모든 도로가 3m 20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도로가 3m 20이 아니라 옛날에 지어진 도로일수록 특히 시골길일 경우 같은 경우는 3m나 3m가 안 되는 뭐 2m 90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내 차의 폭이 얼마다? 2m 61이에요. 그러면 3m 도로에서 3m 도로폭에서 이만큼을 도로를 차지하겠죠. 이게 중앙선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여유가 얼마 남아요? 3m 도로였을 때 그러면은 여유가 여기가 38cm 정도 남겠네요. 38cm. 그런데 또 어느 도로에 가면 요 뒤에 요 가에 갓길이 또 없는 데도 있고 또 전봇대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게 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냥 일반적인 도로는 3m 20이지만 3m가 안 되는 도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5도도 어차피 이런 도로 다닐 때 중앙선에 거의 바짝 붙었을 때 붙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화물차가 백미러는 더 넘어가 있죠. 그럼 백밀러 넘어간 구간을 빼려고 하면은 이쪽으로 더 붙어야겠죠. 그러면 백밀러가 중앙선 넘어가지는 않았겠죠. 근데 백밀러 돌출되는 게 38cm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고. 안 그러면 여기 백밀러가 또 돌출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차에 딱 처음 타서 도로 주행 한다고 도로에 딱 갔을 때 차가 그냥 차폭을 꽉 찼든
차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거예요. 큰 차들은 보통 운전할 때 앞보다는 뒤를 많이 보고 합니다. 좌우 사이드 밀러를 그 차선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진짜 첫 번째 주행 때 아주 그냥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분명히 그러실 거라고 나는 100% 내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요 폭이랑 그 다음에 높이에 대한 거 꼭 알아야 되고요. 또 저기 그 주택 밀집적 이런 데 가면은 뭐 지금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고아 위에 그 도로 위로 막 그냥 거미줄 같이 막 통신선 무슨 선 막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선들 중에서 만약에 선 하나나 두 개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어. 근데 내가 그거 모르고 그냥 붓대로 밀고 지나갔다? 그러면 그 선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 선이 다른 선까지 잡아당기면서 우도도 다 끊어져요. 여러분들 만약에 선을 끊어 먹으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내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전기선이 끊어졌다. 그러면 거기 동네에 막 이제 뭐 전기 나가고 난리 나겠죠? 그러면 뭐 주변에 상가가 있을 수도 있고 가정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집들이 전기선이 끊어져서 복旧될 때까지 피해 보상까지 다 청구합니다. 근데 그런 비용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세요? 통신선. 통신선 끊어지잖아요. 통신선 끊어지면 그 시간당 몇 천만 원씩 이거 구상권 청구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도로 주행할 때 아니면 좁은 데 들어갈 때 아니면 나무 같은 거 치고 들어갈 때 그냥 막 밀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높이, 폭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 40과 44는 뭐냐면 우리가 도로교통법상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시겠죠? 시험 본 지 오래되셔서 도로를 다닐 수 있는 총 중량이 40톤입니다. 근데 10% 봐줘서 44톤까지는 일단은 단속이 되더라도 봐줘요. 44톤을 딱 되는 순간부터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과적 벌금을 내겠죠. 그다음에 10과 11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축중량이에요. 축중량. 이 축중량이 왜 중요하냐? 내가 왜 그랬죠? 아까 그 숫자 보이시죠? 우리 25톤 크레인은 총 중량이 얼마예요? 25톤, 26톤이라 칠게요. 26톤인데 그럼 총 중량에 걸려요? 과적에? 안 걸리죠? 이거 안 걸리죠? 그러면 안전할 것 같죠? 아닙니다. 너 차 세워. 그래놓고선 그 과적하시는 분들이 축중량을 검사합니다. 축중량. 그러면 내 바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총 중량을 두 개 축으로 나누면 한 축당 얼마가 걸린다? 12.5톤이야. 근데 우리나라 법규상 뭐야? 축당 10톤이래. 너는 2.5, 내가 10% 봐줘도 11톤인데 너는 12.5톤이지?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한 거 하겠어요? 아니 차가 몸무게가 이런데 이거를 뭐 분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걸 줄입니까? 해도 걔네는 그냥 막무가내예요. 그냥 끊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복개천, 이런 도로 여기 과적애들 이렇게 있거든요. 화물차 같은 거 지나가면 잡으려고. 근데 크레인 지나가도 잡아요. 25도. 그래서 나 허가증 있다. 여기 허가증 이 구간에는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이나 이런데 배정 받았을 때 찾아갈 때 가는 길에 대한 어떤 그 중량 제한 관련된 돌아가는 길이라든지 우회도로 이런 거에 대해까지 다 계산해서 다녀야지. 우리가 뭐 50톤, 100톤, 200톤 뭐 이런 기사님들이 다 저런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운행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레인 예전에 댓글에 보니까 뭐 크레인 뭐 조작법 쉬운데 어 그거 돈을 이렇게 많이 주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자, 그다음에 또 이야기를 또 가볼까요? 자, 오늘 뭐 이야기가 계속 줄줄 이어가는데 뭐 오늘 같이 들어와 계신 분이 6분, 6분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게 할 게 많아요. 그리고 자, 크레인 이제 요 네 가지 높이, 넓이, 길이, 중량에 대해서 지금 배웠죠? 공부했죠? 그 다음에 크레인의 기본적인 재원이 있어요.
요거는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네 가지지만 기본적인 재원. 자, 25돈 기준. 자, 붐 길이는 최저 9.35에서 30.5다. 자, 9.35에서 30.5다. 뭐 9.35까지 뭐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이건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왜냐면 이건 나중에 실내에서 뭐 천장 크레인 조립하거나 이럴 때 이런 거 주의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30.5라 그랬죠. 자,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요렇게. 자, 요걸 요약해 놨어요. 자, 25톤은 30m다. 50톤은 40m다. 100톤은 50m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뭐, 야, 100톤 48m짜리도 있는데, 52m짜리도 있는데, 50톤 뭐 33m, 43m짜리도 있고, 42m짜리도 있고, 39m짜리도 있는데, 그런 딴지 거지 마시고요. 자, 대략적으로 25톤은 30m 내외로 보시면 된다. 50톤은 40m 내외로 보시면 되지만 뭐 좀 뭐 기종이나 뭐 60톤이냐 뭐 70톤이냐 이런 기종에 따라서 40m, 41m, 2m, 3m 뭐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그냥 대략 40m 급으로 보시면 된다. 자, 100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48m짜리도 있고 구형, 뭐 50m짜리도 있고 뭐 52m짜리도 있고 한데 그냥 50m로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래 25톤까지만 공부하려고 한 거니까 2차 기준으로 자, 높이 작업 30.5m 붐이다. 최고 백스. 그다음에 보조 부분 길이. 보조 부분 길이는 8.2랑 13m 두 개가 있네. 이건 뭐냐면 보조 붐이 1단과 2단. 보통 2단 되는 경우가 있고 뭐 요즘 신형들 슬라이더 되는 거는 1단, 2단 말고 슬라이드를 하기 때문에 뭐 중간 길이를 할 수 있겠죠. 일단은 베이스고 여기서부터 이제 실린더가 나와서 뭐 이제 13m가 아니라 12m가 될 수도 있고 11m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8m에 13m를 더한 게 아니라 8.2에서 5m 정도, 그쵸? 4m 80 정도가 더 확장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거 잘 아세요. 보조 부분 추가로 8.2m 기본 보조에다가 추가로 앞으로 속집이 나오는 게 4.7m 정도. 이게 몇 m야? 13m, 그러니까 4.8m 정도 다 나간다. 더 추가로. 그다음에 최대 인양 높이 메인 붐일 경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메인 붐이 35m라고 그랬는데 31m까지 작업을 할 수 있대. 이게 뭘까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얘기냐면 자, 메인범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죠? 9몇 m라 그랬죠? 근데 얘가 세워지면 어디서부터 세워지냐면 여기서부터 세워져요. 그죠? 여기서부터 세워지겠죠? 세워지기 때문에 요 높이 있죠? 차체 높이. 차체 높이가 더해지기 때문에 여기 높이가 더 높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훅구 높이가 있고 붐 높이가 있고 다 거기에 빠지니까. 자, 체계 인양 높이는 보조붐을 설치했을 때, 보조붐 최대로 설치했을 때는 언제라고 그랬죠? 이건 최대가 아니라 최저죠. 일단 붐이고, 그러니까 메인 붐에 13m를 더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30.5에다가 13 더하면 43.5네요. 근데 43.5인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44.2라고 그러죠. 이것도 차체의 기본 높이가 더해진 겁니다. 차체에. 그 다음에 최대 작업 반경. 자, 붐이 30.5m인데 최대 작업 반경은 더 줄어들었네. 왜 그럴까요? 자, 왜 들어갔냐면, 자, 요거 너무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개를 좀 지울게요. 자, 최대 작업 반경도 마찬가지로 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붐이 여기가 턴테이블 중앙이죠. 여기서부터 30m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붐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붐 길이에요. 그쵸? 붐 길이인데 붐이 여기서부터 나가죠? 턴테이블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 거리만큼이 빠진 거죠. 그래서 최대 작업 반경은 27.9m. 수평 다운 했을 때. 이거 수평 다운도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요거 또 뒤에서 또 설명드릴 거예요. 자, 최대 작업 반경 보조분 설치했을 때 34m다. 와, 지금 우리 그냥 메인 부분을 했을 때 27m인데 보조분 설치하니까 33m네. 그럼 현장 가가지고 무조건 보조분 차고 작업하면은 거리 작업해 줄 수 있겠네. 자, 그 개뿔 뜯어먹는 소리고요. 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뚝 떨어졌네. 자, 개뿔 떨어진 뜯어먹는 소리고, 그거는 여러분들 진짜 그거는 안 됩니다. 야, 여태껏 크레인들이 전도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사례가 보조품을 장착하고 작업하다가 많이 자빠져요. 메인붐 잡고 작업하다가 뭐 전도되는 경우는 어, 뭐 특별히 뭐 좀 뭐랄까 중량물이나 아니면 어떤 그 저거를 구조물 해체, 그래서 중량에 대한 어떤 그거를 잘 몰랐을 때, 예, 공구방님 안녕하세요. 예, 그 몰랐을 때, 그 구조물 계산이 잘못됐을 때, 이제 제한 이상 됐을 때 메인붐으로 작업하다가 전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고 당장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보조붐을 달고 거리 작업 되는 줄 알고 막 잡아 돌렸어요. 자, 지금 메인붐 작업했을 때 27.9, 그러니까 28m라고 칠게요. 결국은 보조붐을 달아도 13m짜리 다 달아도 6m밖에 더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제원표를 살펴보면 6m 구간이 보조붐만큼 뭐 많은 물건을 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몇백 킬로입니다. 몇백 킬로. 근데 몇백 킬로를 뭐 작업을 해줄 때 뭐 보조품 달고 해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작업자분들이 그런 거 계산해서 일을 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 저거 했다가는 바로 이제 아웃 될 수 있습니다. 아웃. 자, 그다음에 크레인 세팅 시 필요한 공간 7m에서 10m. 7m는 뭐겠어요? 7m. 그리고 10m 뭘까요? 자, 12m는 일단은 아웃트리거를 다 폈을 때. 자, 잠깐만요.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시, 이거 거리 얼마예요? 7m, 7,000, 7,180, 그러니까 7m 18cm 정도 되겠죠? 최대 확장했을 때.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7m래, 7m. 7m가 있나? 볼게요. 7m가 있나요, 여기? 7m? 음. 크레인 세팅 시 필요한 게 뭐냐면 최소 7m에서 12m는 있어야, 이게 뭐냐면 아웃트리거가 최소 나가야 되니까 7m, 7m 18 정도가 공간이 필요하고요. 좌우로 펼쳐지는 게 있고, 크레인의 총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죠? 11.53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공간이 확보돼야, 뭐 도로라고 칠게요. 도로 폭이 최대한 7m는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구간이, 이만큼 구간이 12m는 있어야 크레인이 와서 아웃트리거를 확장하고, 붐은 이렇게 있겠죠. 붐을 들어서 세팅을 하겠죠. 그래서 요 공간이 필요하다. 최소 공간이. 그래서 총 중량이 도로교통법상 40톤이지만 25도는 40톤에 근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지만,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축중이 12.5톤이라서 이걸 또 축중으로 단속하게 되면 또 단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높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차량 아까 우리 본 게 요거 보시면 제한 높이가 3m 60이라고 하셨죠? 3m 60이라고 했는데 내 차가 높이가 얼마야? 3m 60이 안 되죠? 거의 10 얼마야 이게? 10 12.5 이 정도가 공간이 있네. 거의 12.5면은 손가락으로 이게 펼쳤을 때 12cm 정도 되잖아요. 그죠? 12.5cm에 그 정도 되겠네. 그러면 크레인으로 딱 지나갈 때 뭐 아주 그냥 아찔하겠죠.
그 넓이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길이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내 차의 대략적인 요 내용에 대한 거는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타다노 25톤 크레인 제원표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25톤 제원표는 다른 기종이라든지 다른 연식이라든지 다 요 근처에서 거의 상쇄됩니다. 뭐 중량이 좀 틀려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크레인을 뭐 10톤 맨꽁이를 타셔도 처음에 차에 비치되어 있는 요 제원표에 대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요 네 가지 정도는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기억을 하시고 작업에 임하셔야 현장 가서 응용해서 현장에 차를 편안하게 설치하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저 시간이 좀 많이 오래됐는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측면도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요거 볼게요. 자, 여기 높이 있죠, 요거 쭉 있는데 여기 얼마래요, 높이가? 3475래요. 근데 요 뒤에도 있어요, 뒤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3717이죠. 이게 뭐죠? 이게 뭘까요? 여기 높이랑 여기 높이랑 그쵸? 크레인의 앞에 전고는 3475인데 뒤에 여기 전고는 3717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통과할 수 있을까요? 3700인데 10cm면 닿는데. 자, 여러분 이거 의문 안 가요? 이거 뭘까요? 자, 뭘까요? 자, 요거는 보시면 요 거리는 요 길이는 자, 아웃트리거가 나왔을 때 아웃트리거가 들었을 때 차체를 들었을 때 요 아웃트리 실린더가 최대 확장했을 때 들었을 때의 높이가 3700이고 그냥 주행할 때 높이는 3475입니다. 근데 요 높이를 왜 사이즈를 여기다 썼겠습니까? 왜 썼냐 하면은 3717 빼기 475 그러니까 475 빼면은 한 300 정도 되겠죠? 그죠? 300 정도 되는데 300 정도의 높이를 차체를 띄울 수 있다.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보통 침목 싣고 다니는데 침목도 높이 관련된 거예요. 나중에 아웃트리거 세팅할 때 세팅편에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차축의 총 길이 11.56m, 그다음에 이 축간 거리, 그리고 여기 중심에서부터 웨이트, 오물이라고 그러죠. 웨이트 끝까지 거리도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면은 지금 여기까지 가면 좋긴 한데 지금 시간이 좀 오래되긴 했는데 요거는 좀 상세 설명이 더 필요하고 응용 설명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이거 설명하기가 조금 난해하긴 한데 혹시 설명 계속 이어갈까요? 아니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요걸 다루 시작할까요? 요거는 세팅에 관련된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얘기가 하다 보면은 너무 이제 짧게 끝내면 안 되고 이게 정말 세세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가죠. 자, 요거는 자,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시 7m 18 정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6m 60이 있어야 되고 6m 10이 있어야 되고 요거는 이제 섹션이에요. 이렇게 많이 뽑을수록 그 제원표에서 그 컴퓨터에서 거리를 작업할 수 있는 거리에 대해서 계산해서 내주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웃트리거가 최대 확장이 이렇게 가로로 봤을 때, 자 지금 화면상 가로로 봤을 때 최대 확장이 세로로 봤을 때 7m 18인데 자 앞에 아웃트리거랑 뒤에 아웃트리거 거리가 얼마예요? 6m
68이에요. 그죠? 6m 68. 그러면 여기가 중앙이죠. 여기 기점으로 여기 거리랑 여기 기점으로 여기 거리랑, 자, 요게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점으로 여기 거리랑 여기 거리랑, 자, 이거 볼죠? 자, 이거 볼까요? 자, 다 숫자가 틀려요. 지금 다 숫자가 틀리죠? 이게 뭐냐면 아웃트리거 구조상 여기 분박스가 하나 있어서 여기서 중앙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나오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나가면 좋겠고, 그러면 얘가 얘랑 틀어지지 않고 일자로 정렬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 정렬이 안 돼 있죠. 틀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분박스가 하나 있고 여기 하는 분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박스는 일로 나가고 여기 박스는 일로 나가요. 결국은 아웃트리거 박스가 나란히 정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억각으로 정렬되어 있어요.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도 아웃트리거 박스가 이렇게 나가 있지만 요 기준으로 얘는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얘기 뭐냐면 왜 크레인을 이렇게 만들었냐, 구조상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분박스를. 그러면 내가 작업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랑 지지하는 거리죠. 아웃트리거에 지지하는 거리가 다 틀리죠. 근데 어느 정도 뭐 약간 편차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편차가 많아요. 요 이유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모레 강의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강의고요. 그 다음에 요가 우리가 건물 그뭐 골목 같은 구조에서 아웃트리거 세팅할 때 아웃트리거를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이 회전 반경, 그러니까 뒤에 이 웨이트 요 부분이 벽에 닿느냐 안 닿느냐도 나눠질 수 있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내일 같이 설명할 거고요. 오늘 저기 강의 하시는데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하신 분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난주랑 이번 주까지 영상 올린 거는 이제 일반 분들한테 공유할 거고요. 이제 약속대로 이제 우리 회원 가입하신 분들 기준으로 해서 같이 영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너무 또 길어졌고, 저 입장에서는 또 오신 분들이 뭐 질문도 해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도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게 이제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아직 많이 요 영상을 하는데 미판점이 많기 때문에, 뭐 내용 면에서는 충분히 이제 이건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또 영상 자료 준비하기 위해서 좀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쵸. 세팅은 정말 중요한 거라서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됐고 세팅의 중요함은 정말 새삼 느끼죠. 거의 평지에서 세팅하는 거는 그냥 껌이에요, 말 그대로. 껌인데 그 평지도 현장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우리 고참들이 그러잖아요. 크레인 혼자 보낼 수 있냐 안 보낼 수 있냐는 세팅할 수 있냐 없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작업을 시키든지 말든지 아니면 기사가 되든지 말든지 가장 그게 차이점이 되겠죠. 오늘 크로트님 영상 같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피드백 좀 주시면 또 영상 또 만들고 준비하는데 도움 많이 되니까 그렇게 같이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내일 영상에서는 뭐 살짝 맛만 보여드리면 뭐 재원표 뭐 이게 뭐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시 아니면 최저 확장시 재원표 반응 보는 방법이라든지, 만약에 요 지금 도표가 굉장히 중요한 도표인데 이게 차 세팅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알면 말 그대로 크레인 밥벌이 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보조 부분 설치했을 때 재원이 틀려지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보조 부분 설치했을 때 13m 짜리가 더 길어지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 하중을 많이 못 들어요. 뭐 몇백 킬로, 뭐 0.41이면은 뭐 400km 들려고 보조분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조분 설치했을 때 각도에 따라서
뭐 크레인을 건물 가까이 대는 게 용이하냐, 아니면 멀리 대는 게 거리 작업하는 데 유의하느냐, 요런 거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릴 거고요. 또 요거는 이제 아우트리거를 얼마만큼 확장하고, 한쪽은 100% 확장하고 한쪽은 뭐 빵프로 확장했을 때 어떤 구분 방법, 그리고 메인 보조분 뭐 또 붐제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트리밍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모레 7시에 뵙겠습니다.